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25학번 진우찬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른 학교의 선배님들은 오늘 바쁘셔서 제가 선배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남동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고 1월 8일 한남동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부산역 광장, 광주 금남로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애국 시민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전국의 대학생 형 누나들과 함께 집회를 다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순수한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배진영 및 탄핵 찬성 세력들을 규탄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 중 핵심인 민주당과 그 외 세력들을 규탄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말을 하고 이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외대는 2월 28일 오후 3시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예정하고 경찰의 합법적인 집회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국선언 며칠 전 대학생 진보연합과 그 외 세력들은 긴급행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며 우리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겠다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국선언은 3시부터였는데 그들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무려 12시부터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11시는 한국외대 입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극우 세력이 한국외대에 발들일 곳은 없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한국외대에서 물러가라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좁은 한국외대 교정에 달아놓고 수많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를 봤습니다. 입학식을 그들은 얼룩지게 했습니다. 또한 12시부터 우리 자리를 빼앗고 밤 10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 학생증을 제시하고 시국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재학생은 약 20명 정도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성 세력들은 단 3명의 학생들 뿐이었고 그 외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연대, 민주동문회, 촛불행동, 그리고 대학생 진보연합 등 모두 외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외부 세력들이 학교 안을 점거하고 무려 밤 10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나가서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순수한 대학생들의 입을 막는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순수한 학생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다음 저는 반국가 세력 중 핵심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세력을 규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그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몇백조, 몇십조 단위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첨단 과학기술에 끊임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너무나 크게 발전하여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세력들은 K-칩스법, 반도체 특별법 등 첨단 산업 지원 법안들을 질질 끌었습니다. 뒤늦게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 법안 중 핵심 내용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은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노란봉투법을 끊임없이 시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만큼이나 우리 기업 경영의 자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등 우리는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끊임없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유출된 기술 중 대다수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스파이를 처벌해야 하는데 간접적 개정을 맡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이 중국인들을 산업 스파이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산업 스파이를 처벌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반경제적인 법안들 외에도 양곡관리법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다른 농장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오히려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망치는 것이 되는 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법도 시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동의대에서 저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민주화 유공자법입니다. 저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앞서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민주화 세력이라면 6.25 전쟁 참전 용사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처럼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비록 학생인 저조차도 저의 이름을 당당히 비추고 이런 연설을 하는데 왜 자신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검수완박법 그리고 25만원 살포법 등등 수많은 악법들을 내세우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용해인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25만원을 살포하며 과연 우리 경제가 성장합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용해인 의원 등등은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까먹은 것입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25만원을 살포하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쏟아붓는 입법활동에 더불어서 그들은 수많은 반과학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비록 3살이었지만 뒤늦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과 그의 세력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며 머리에 빵꾸가 나고 쓰러진다면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전자파가 우리 참외를 썩게 하고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퍼진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반일 선동을 통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다 죽는다며 반과학 선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한 선동 중에서 단 하나의 사실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실도 없었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추악한 행태 중 하나는 바로 죽음을 팔아먹는 정치입니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 이들은 사람이 죽을 때마다 죽은 사람들을 팔아먹으며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이들은 정녕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족들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이용하면서 왜 무안공항 참사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그 공항이 무한 자신들의 텃밭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태원 특별법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제 무안공항 특별법도 만들어 주십시오. 진상규명을 꼭 해주십시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분노한 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사고라고 규명하면서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김해공항 사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언론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반과 거짓 선동 그리고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통령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았습니다. 29번의 탄핵 그리고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우리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우리 국익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29번의 탄핵을 이어가며 우리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관련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29번의 탄핵 남발에 이어서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탄핵으로 우리 국가 운영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공산당. 또한 29번의 탄핵에 이어서 이들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찰,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고 2022년에는 우리 원전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선을 할 때는 SMR, 소형 원전을 육성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자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 SMR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고 6.25 전쟁 이후에도 판문점 복귀 만에 제1, 2차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 그들은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아왔고 9.19 군사합의를 3,000번이나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북한 김정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있을 때마다 친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다 라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천에 그 공군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미훈련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삼아서 한미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우리 안보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에 무려 13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초한전, 즉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해 불법 어선 뉴스 보셨습니까? 이들이 불법 어선, 순수한 어민들로 보이겠지만 이들은 순수한 어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해상 민병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이 무엇이냐? 어민들을 타국의 바다에 몰아붙여서 그 바다를 중국 어민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서서히 그 바다를 자신들의 영해로 잠식하려는 전술입니다. 지금 우리 서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해군이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어디선가 중국 해군이 나타나서 우리 해군의 군사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청년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 우리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서해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 바다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바다를 뺏으려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 산업을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등 수많은 저가 공세, 덤핑 수출을 펼치면서 우리
경제를 침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을 역전하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에서 우리는 승리를 반드시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민주당과 그 외 세력들은 친중 행보를 보이며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CC에 대만의 CC에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안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며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우리 상선들의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만 해협에 있는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재명 대표 바보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용해인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정식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토론이 성립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머리는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연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무엇이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야당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테러를 하려 했던 정청래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범 정청래가 국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될 것이다라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이 내란죄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계라며 저는 기꺼이 내란 옹호범으로 감옥에 가겠습니다. 또한 국정원 차장을 박서원이라는 간첩이 지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 사드 기밀이 중국에 유출되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국정원에 박선원과 같은 간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해 공무원에 북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이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우리나라에 온 북한 서해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버린 반국가 대통령 어느 대통령입니까? 누굽니까?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첩일 뿐입니다. 이러한 간첩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중국인들이 세종 정부청사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드론을 띄워서 미국 항공모함을 찍는데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저와 수많은 형 누나들, 수많은 2030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민주당과 그 외 세력들은 이 계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계엄은 무엇보다 성공한 계엄령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2030 청년들이 개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찬성하고 이러한 계엄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베트남전 유적을 참배하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MBC와 JTBC 같은 가짜 언론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으면서 이상한 기사들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선동을 일삼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의 가려진 대통령의 진심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예로부터 옛날 취임식부터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이러한 대통령의 진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며 법적 절차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체포도 불법이었고 수사도 불법이었고 헌법재판소도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핵심 증거라고 하는 홍장원 메모 그리고 곽종근 진술 등 이것들은 모두 얼룩져 있습니다. 거짓으로. 맞습니까? 이러한 사기 탄핵은 원천무효입니다. 임용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박하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8대0으로 기각이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8대0으로 박하되어서 우리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체제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저와 2030 형 누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